안녕하십니까, 영시할씨 1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재 179쪽에 실려있는 시고요. 가스 그랜저, 신의 은총이라고 신의 위엄, 신의 장엄함 이 정도로 표현해 볼 수 있는 제라드 맨리 홉킨스라는 시인의 작품입니다. 보통 GM 홉킨스 이렇게 줄여서 많이 얘기하죠. 우리 에피소드 예전에 67번에 스프링, 봄날, 봄이라는 시로 한번 우리가 접해봤던 시인입니다. 홉킨스 잠깐 언급해드리면요. 1844년 출생, 1889년 사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대 때 돌아가셨네요. 영국 런던 출생이고 옥스퍼드 대학교 졸업했고 사실 신부님입니다. 로마 카톨릭 사제였었고요. 뭔가 자연과 어떤 신성, 신의 마인드 이런 것들을 연결하는 그런 감수성이 아주 깊은 시인이었습니다. 또 이분 시의 특징 중에 하나로 스프렁 리듬이라는 게 있거든요. 스프링, 우리 봄날이라는 뜻도 있지만 펄쩍 뛰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솟구쳐 오르다. 그래서 그거의 수동 형태로 스프렁 리듬, 굳이 우리말로 표현하면 도약, 운율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이엠빅 펜타메타, 우리 약강, 오복격 할 때 그 약강이라는 운율과는 달리 스프렁 리듬은 약간 계속 강강강강강 이런 느낌으로 뭔가 살짝살짝 사뿐하게 펄짝펄짝 뛰는 그런 느낌의 운율을 좀 구사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적 언어가 약간 음악성이 좀 있고요. 그리고 나름 또 내용이 또 함축적이고 좀 복잡한 그런 시적 표현을 또 사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모더니즘의 어떤 시에 큰 역할을 기여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하고요. 사실 실제 홉킨스가 살았을 때는 그렇게 유명한 시인은 아니었다고 전해져 있어요. 실제로 내적 갈등도 많았고 우울증도 좀 겪었던 것 같고 또 어떤 종교적 신념과 관련돼서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그런 시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사후에 후대 시인들에게 많이 영향을 끼친 그런 시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스프렁 리듬하고 또 다른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이분의 시약 중에 하나인데 인스케이프, 인스트레스 이런 개념이 있거든요. 우리 스프링 했을 때도 잠깐 언급했는데 그 랜드스케이프를 떠올리시면 조금 좋을 것 같아요. 킨스가 만든 용어 중에 하나고요. 인스케이프는 어떤 이미지의 고유한 형태나 본질 또는 내재된 아름다움, 각 어떤 사물의 개별성 이런 것들을 뜻하는 겉보기의 어떤 형태 정도로 생각하는 법한 이제 이미지가 인스케이프 라고 친다면 인스트레스는 뭔가 내적인 것, 내적인 어떤 힘, 에너지 이런 것들, 신성한 에너지, 힘 이런 것들이거든요. 또 이분이 아무래도 신을 모시는 사람이니까 어떤 자연과 신성의 그런 관계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에 해당하는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시적 이미지를 표현할 때 특히 자연의 모든 개체는 그런 고유한 인스케이프가 있잖아요. 개별성 특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신의 창조적인 에너지인 인스트레스를 표현하는 게 어떤 시인이자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덕목 정도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요거 우리가 오늘 다룰 신의 은총, 신의 위엄 여기서도 그 인스케이프하고 인스트레스 이미지가 분명히 나타나거든요.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마찬가지로 제가 한글로 번역된 시를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의 눈은 시의 원문과 한번 비교하시면서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글로 번역된 시 읽겠습니다. 신의 위엄, 지라드 멜리 홉킨스. 세상은 신의 위엄으로 충만하도다. 흔든 은박의 반짝임처럼 타오르리라. 으깨어진 기름이 스며나오듯 위대함으로. 모이노라. 인간들은 이제 그의 지팡이를 주의하지 않는가? 여러 세대가 밟고 밟으며 또 밟았도다. 모든 것이 거래로 그을리고 노동으로 흐릿해지며 더럽혀졌도다. 인간의 얼룩이 묻고 인간의 냄새가 배도다. 이 땅은 이제 벗겨졌으며 신발 신은 발로는 느낄 수 없노라.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자연은 소모되지 않으니 만물 깊숙한 곳에는 가장 소중한 신선함이 살아있도다. 비록 마지막 빛이 검은 서쪽으로 사라졌어도 아침이 동쪽의 갈색빛 끝에서 솟아오르리. 성령이 굽어진 세상 너머 따뜻한 가슴과 빛나는 날개로 품어주기에. 어떠신가요? 뭔가 하나님의 이미지가 신적인 이미지가 좀 나타나고 자연을 관리하고 뭔가 굽어보는 그런 느낌이 좀 전달된다면 또 시의 분위기를 좀 잘 이해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의 행은 14행, 소넷의 형식을 그래도 취하고 있는 형태예요. 그죠? 앞에 8행,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쪽에 나와 있는 6행. 그래서 총 14행짜리 소넷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 시입니다. 근데 섹스피어 형식은 아니고요. 지금 첫 1, 2, 3, 4행만 보면 God, Lord 1, 4행, 그 다음에 Foil, 5일에서 2, 3행. ABBA니까 그 페트라르칸 소넷 원래 그 전에 있었던 이탈리아 소넷의 형식을
좀 취하고 있긴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두 행씩 끊어보면서 꼼꼼히 한번 따져보도록 합시다. 1, 2행 읽겠습니다. The world is charged with the grandeur of God. It will flame out like shining from shook foil. 첫 행이 그냥 하나의 문장이네요. 마침표가 찍혀 있으니까요. The world, 세상은 is charged with, 가득 차 있다 정도로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본래 charge는 요금, 청구하다, 어디에 책임이 있다 이 정도로 보통 우리가 많이 해석하는 단어 중에 하나죠. 여기는 세상이 이제 가득 차 있다, 충만해 있다 이 정도로 표현해 볼 수 있겠고요. 뭐로? The grandeur of God, grandeur. 자동차 이름이기도 하죠. 위엄, 장엄함 이 정도로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신의 장엄함으로, 위엄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이행, it will flame out. 세상이겠죠. 아무래도 세상은 flame out, 불타오를 것이다. like, 직유네요. 시밀리가 되겠고, shining from, 그러니까 빛남처럼. 뭐의 빛남? shook foil. shook는 foil을 이렇게 수식하는 형태일 것 같아요. shake의 과거분사 형태죠. foil은 우리 호일, 은박지 있죠? 은박. 누군가가 흔든 은박의 빛남처럼. 재미난 비유예요. 또 SS 이렇게 두 운을 좀 맞춘 느낌도 보이고요. 그래서 흔든 은박의 반짝임처럼 타오를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 3, 4행 볼까요? It gathers to a greatness like the ooze of oil crushed. While do men then now not wreck his load. 여기 또 G를 맞췄고 3행은 O도 맞추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4행은 wreck his load. 또 R도 맞추네요. 이게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스프렁 리듬 비슷해요. Gathers to a greatness, ooze of oil, wreck his load. 이렇게 강세가 계속 톡톡톡톡 이제 짧게 짤막짤막하게 강세가 드러나는 그런 시작 전개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우리는 내용 파악이 중요하니까 It gathers, 이 세상은 모으고 있어요. 뭐로? The greatness, 아주 위대함으로. 또 마찬가지 이행처럼 뭐처럼? ooze of oil crushed. 일단 4행의 첫 단어가 crushed가 일단 오일을 이렇게 수식하는 형태입니다. 으깨어진 기름, 이렇게 으깬 기름의 우즈처럼 이렇게 되겠죠. 우즈는 동사로 스며나오다라는 뜻이에요. 흘러나오다, 스며나오다인데 여기서는 the ooze라고 했으니까 스며나옴 느낌으로, 그래서 으깨어진 기름이 스며나오듯이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또 위대함으로 보이게 된다. Why do men then 접속사가 중간에 끼어 들어가 있죠. 그렇다면 왜 men, 여기는 일반적인 사람으로 보세요. 일반적인 사람은 now, 현재, not wreck 이렇게 돼 있죠. wreck 하면 우리 한국말에도 있는데 이제 일단 렉은 마음을 쓰다, 좀 주의하다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단어가 보통 부정 단어랑 많이 결합해서 개의치 않다, 괴념치 않다 이렇게 많이 표현해요. 뭔가 생각이 끼어든다라는 느낌으로 부정 단어랑 많이 이제 결합되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왜 인간들은 현재 개의치 않는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가, 뭐에 대해? is load. load는 지팡이, 막대기 이런 뜻이죠. 또는 이제 요즘은 그럴 경우가 드물지만 아이들 훈육하는 회초리, 매, 아마 신의 지팡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인간들은 그 신의 지팡이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 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가라고 수사적으로 물어봅니다. 그럼 5, 6행 볼까요? Generation has the trod, has trod, has trod. And all is sealed with the trade. Bleared, smeared with toil. 조금 낯선 단어들이 보이네요. Generations라고 했으니까 여러 세대들이 반복이죠. had trod를 3번 반복합니다. trod는 tread, 발을 밟다, 발로 밟다 라는 단어의 과거 분사죠. 여러 세대들이 밟고 밟았네 이렇게 되겠죠. 아무래도 이 세상을, 아름다운 자연을 이렇게 되겠죠. 다음에 6행 and all, 그리고 모든 것들이 is sealed with trade. 트레이드는 거래, 무역이고, 시어, 요거 요즘 요리 프로그램에 많이 나오죠. 시어링 한다 그러죠. 그죠? 어떤 불이나 기름에 지지다, 그을리다, 굽다, 재빨리 굽다 이런 단어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거래로 그을려졌다. 모든 것이 거래로 그을리고. 이 표현이 아무래도 그 아름다운 자연과 비교해서 세속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는 표현이니까 뭔가 어떤 자본주의나 그 물질 만능주의에 대한 비판적인 느낌이 좀 보이죠. 그죠? 모든 존재들이 그런 물물거래나 어떤 자본, 돈으로 인해 물들어지고 이런 느낌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bleared. blear 하면 흐린, 침침한이란 형용사로 많이 쓰는데 여기 ed가 붙어서 흐릿하게 되다 이런 느낌으로. 다음에 smeared. smear도 더럽히다 또는 얼룩, 중상모략 이런 뜻이거든요. with toil. 노동으로 흐릿해지고 더럽혀졌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 1번 동사, 2번 동사. 앞에 여기 이제 0번이 되겠죠. 아무래도 see어가 모든 존재들이 그런 돈이 연상되는 거래로 그을려지고, 그다음에 일도 아무래도 직업과 관련된 거니까 돈과 관련돼서 그렇게 흐릿해지고 더럽혀졌다. 그 다음 7, 8행입니다. And the wares meant smudged, and the shears meant smell. The soil is bare now, no can foot feel being
should. 그리고 계속 동사가 연결됩니다. wears 모든 것들이 입고 있다. 동사로 보시고요. 무엇을? men's smudge. smudge 하면 여기 smear의 명사 형태로 보시면 돼요. 자국이나 얼룩 정도로 인간의 얼룩을 입고 있다. 모든 것들이 어떤 세속적인 마인드나 죄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스머지는 얼룩이라 함은. 그리고 또 웨어의 병렬 동사로 share 공유하고 있다. 무엇을? men's smell 인간의 냄새를. S자가 굉장히 많이 보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스프롱 리듬 중에 하나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인간의 냄새를 공유한다. 인간의 냄새가 배어있다. 인간의 냄새는 아무래도 부정적인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끊어놓고요. 그 다음 soil 흙이 또는 땅이 is bare 벌거벗어 있다. 현재 황폐해 있다. 이런 느낌으로 표현한 것 같고요. 그 다음은 nor can put feel put을 주어로 보고 feel을 동사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도치가 된 거죠. no가 있으니까 발이 느낄 수가 없다. 발도 느낄 수가 없다. 노어가 있으니까. 근데 어떤 발이냐면 being shod. being shod는 풋을 수식하는 느낌으로 보면 좋겠고요. shod는 shoe, 신발. 근데 이게 동사 형태로 돼서 신발을 신다. 그래서 신발 신겨진 발로는 느낄 수가 없다. 맨발을 통해서 땅의 소중함, 자연스러움 이런 것들을 느껴야 되는데 인간의 그런 세속적인 마인드, 거래로 그렇게 더럽혀진 마인드로는 자연을 포함한 땅을 느낄 수가 없다를 이렇게 표현해낸 것 같습니다. 좀 시어가 좀 재밌죠? 그 다음에 구행 10행 보겠습니다. And for this, nature is never spent. There lives the dearest freshness, deep down things. For all this, 그리고 for all that 보통 이렇게 수거로 많이 기억하는데 for all that, for all 뭐 블러블러 이렇게 나오면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라는 구문이 있었어요. this는 앞에 있는 내용이 되겠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에도 자연은 is never spent 결코 소진되지 않는다. 소비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인간의 마인드가 있어도 자연은 결코 영향받지 않는다 느낌이겠죠. there 그리고 거기서 자, lives를 동사로 보고요. the dearest freshness를 주어로 보세요. 그러면 the dearest 가장 사랑스러운 freshness 신선함이 lives 살아 있습니다. 어디? deep down things. 이 things는 세상의 모든 어떤 만물 또는 환경 이 정도로 봐서 만물 저 깊은 곳에는 가장 소중한 신선함이 살아 있습니다. 그 다음 11, 12행입니다. And though the rust light of the black west went all morning at the brown brink eastward springs. and 그리고 또 비록 뭐뭐이지만이죠. the rust light went를 동사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of the black west는 전치사 구로 보고요. 비록 last light 마지막 불빛이 when 가버리더라도 어디로? of the black west 검은 서쪽으로 go off니까 불빛이 go off 한다는 얘기는 결국 이제 흐려지고 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록 마지막 빛이 검은 서쪽으로 사라졌어도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겁니다. 서쪽이 검은 이유는 아무래도 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니까 좀 지는 해의 느낌을 검은 서쪽으로 표현한 것 같죠. 그 다음에 morning 아침에 at the brown brink eastward 이것도 BB를 맞춘 느낌이고요. 앞에도 B black 보이죠. brown 갈색의 brink는 어떤 뭐 직전 at the brink of 하면 뭐 직전에 이런 뜻이거든요. 브링크는 경계, 직전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갈색의 경계에 어디? 동쪽으로 가는. 그래서 동쪽의 갈색 끝에서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뜨는 새벽녘을 뜻하는 말일 것 같아요. 그죠? 요거는 dusk 아무래도 해가 지는 상황인 것 같고요. 동쪽 갈색 빛의 끝에서 스프링을 그러면 봄이 아니라 the rust light의 동사로 봐야겠죠. 전날에 서쪽으로 사라졌다가 아침이 되면 그런 동쪽 끝에서 스프링 솟아오르네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두 행 볼까요? 13, 14행입니다. Because the Holy Ghost over the bent world blows with warm breast and with our bright wings. 여기도 비가 엄청 나오죠? bent, blows, breast, bright. 아무래도 세상의 탄생 느낌에서 저는 birth란 단어에서 이 birth가 연관되는 단어들 쭉 떠올린 게 아닌가라고 한번 추정을 해보았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 Holy Ghost, 성령 정도로 표현하면 되겠죠. 성스러운 영이 동사가 어딨냐면 브루즈예요. 알을 품다, 새끼를 품다라는 단어죠. 또는 새끼 자체란 단어 명사도 됩니다. 그럼 벤트는 월드를 수식하는 느낌으로 봐서 굽은 세상 위에 굽어진 세상 너머로 성령이 신적 존재가 품고 있네. 근데 품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근데 with가 병렬로 두 개가 있어요. 이 두 개를 통해서 세상을 품고 있다. 첫 번째는 with warm breast.
따뜻한 가슴으로. 그 다음에 with a bright wings, 밝은 날개로, 빛나는 날개로. 뭔가 시적 존재의 성스러운 느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자연을 계속 관리하고 있다. 이게 신의 위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고요. 근데 이에 반해 자연과 함께하는 인간들의 모습은 여러 세대 무언가를 계속 밟고 있고 피폐하고 있고 스스로도 그런 거래나 아니면 어떤 얼룩이나 더러움으로 찌들어 있다. 이런 느낌을 표현한 것 같고, 아까 비 단어가 많이 신과 관련된 단어라면 인간은 뭔가 T, 그렇죠? 트레이드, T. 좀 거센 자음의 발음으로 인간의 타락함을 연상되게끔 표현한 게 아닌가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 초반에 얘기했던 인스케이프는 이제 신의 위엄이 담긴 고유한 특성들을 얘기할 수 있다라고 친다면, 또는 으깨어진 기름이 스며 나옴, 이런 것들이 다 인스케이프라면 이를 통해서 어떤 신적인 존재가 떠오르는 방식, 이런 것들이 인스트레스라고 우리가 조금 연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보이는 어떤 이런 사물들 있죠? 끼어진 기름, 은박의 반짝임, 이런 것들이 인스케이프고, 그다음에 인스트레스는 에너지하고 힘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충만해 있다. 동사와 관련된 단어들, 이런 것들이 인스트레스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코멘터리 통해서 우리가 어떤 주제물을 떠올릴 수 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멘터리 읽겠습니다. Hopkins transforms traditional Christian imagery into an ecological vision, where divine grace operates through natural renewal, creating a unique synthesis of the religious faith and environmental consciousness. 자, 홉킨스는 transform A into B의 구문이에요. 바꿉니다. 뭐를? Traditional Christian imagery, 전통적인 기독교적 어떤 상상력을 뭐로? An ecological vision, 어떤 생태학적인 비전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끊고요. 네, 거기서 where divine grace가 주어겠죠. 어떤 신성한 grace가, 은총이 operate, 작동해요. through natural renewal, 자연적인 리뉴얼은 갱신 정도로 보면 되겠죠. 자연의 갱신을 통해서 신성한 은총이 작동되는 상황에서, 네, 뭐 하면서? creating, 만들면서. 무엇을? unique synthesis, 종합이라는 뜻이죠. synthesis 하면 독특한 종합을 창출하면서. 무엇의? religious faith, 종교적인 신념과 environmental consciousness, 환경적인 의식, 약간 환경보호 느낌이 연상되는 그런 시였으니까 종교적인 내용과 그런 환경의식 사이의 어떤 독특한 종합을 만들어냅니다. The poem's structure itself embodies this tension between degradation and renewal, moving from the harsh consonance of the human destruction to the lyrical celebration of natural resilience. embodi가 동사일 것 같죠? The poem's structure itself, 이 시의 구조 자체는 embody, 구현합니다. This tension between, 뭐 사이의 긴장감을. 근데 A가 degradation, degrade의 명사형이죠. 그러니까 파괴, 등급 하락이니까 파괴와 갱신 사이의 긴장감을 구현해냅니다. 이제 파괴는 인간의 상황이고 리뉴얼은 자연의 상황이겠죠. 근데 moving from, 어디로부터 이동하냐면 to 이하까지 보면 되죠. harsh consonant, 거친 consonant, 자음이란 뜻이에요. 거친 자음, 무엇의? human destruction, 인간 파괴의 거친 자음. 아까 T 발음이 많았었죠. 트로드 같은 단어들. 여기서부터 to the lyrical celebration, 어떤 서정적인 찬양, 축하. 무엇의? natural resilience, 자연의 resilience, 회복력이라고 다른 시에서도 몇 번 나왔던 것 같아요. 자연의 회복력에 대한 어떤 서정적인 찬양으로 이동해 가면서 인간의 관점 또는 신이 품고 있는 자연의 관점 두 세계를 잘 접목시키고 있다. 긴장감을 유지시켜주고 있다. 라고 우리가 코멘터리를 멋지게 표현해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약간 종교적인 색채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자연을 아주 멋지게 표현하면서도 어떤 세속적인 인간의 모습을 반성하게 만드는 듯한 그런 시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 시를 보면서 한국 가요 중에 좋은 가사가 뭐가 있을까 떠올려 보니까 조율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옛날 노래긴 한데 이 노래의 가사의 부분에 조금 비슷한 느낌이 있어서 가사를 오늘은 소개해 볼까 합니다. 조율 자체가 원래 이제 튜닝한다 그러죠. 튜닝이 조율이긴 한데 우리는 그런 악기의 음을 조절한다 뿐만 아니라 뭔가 두 개 이상의 서로 반대되는 생각들이나 의견들이 있을 때 뭔가 타협하고 잘 조정한다라는 느낌으로 많이 확대해서
해석하는 단어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요 단어를 제목으로 하고 있는 요 노래 가사도 한번 음미할 겸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율 한영애. 알고 있지 꽃들은 따뜻한 5월이면 꽃을 피워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 철새들은 가을 하늘 때가 되면 날아야 한다는 것을. 문제, 무엇이 문제인가? 가는 곳 모르면서 그저 달리고만 있었던 거야. 지고지순했던 우리네 마음이 언젠가 진실을 외면해 왔었는지. 잠자는 하늘님이여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 옛날 하늘빛처럼 조율 한번 해주세요. 정다웠던 시냇물이 검게 바다로 가고 드높았던 파란 하늘 뿌옇게 보이질 않으니 마지막 가꾸었던 우리 사랑도 그렇게 끝이 나는 건 아닌지. 미움이 사랑으로, 분노는 용서로, 고립은 위로로, 충동이 인내로 모두 함께 손잡는다면 서성대는 외로운 그림자들 편안한 마음 서로 나눌 수 있을 텐데. 좀 분위기가 비슷하죠? 여기 하늘님이여 하늘빛은 우리 홉킨스 씨의 God의 느낌일 것 같고, 꽃이나 철새들이나 여러 미움, 분노, 고립, 충동 이런 것들은 어떤 세속화된 인간의 어떤 타락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하나님의 은총, 뭔가 조율을 할 수 있는 존재 이런 것들을 기다리는 듯한 느낌이 조율이라는 노래에서도 연상되기에 한번 소개해 드려봤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